안녕하세요. 똑똑한 12시 진행자 위키프레스 편집장 정영진입니다.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세월호 관련된 특별 생방송을 하고 있죠. 세월호 진상을 함께 파헤치면서 이 국난 극복의 어떤 지혜를 끌어모으고자 저희가 특별 또 편성한 똑똑한 12시. 그래서 세월호 관련된 질문들,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 전 국민적인 폭넓은 이해를 한번 저희가 도모해보자는 큰 뜻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뭐 큰 효과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나오신 조합원님과 함께 이 똑똑한 12시 또 1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박진욱이라고 하고요. 네. 제 하는 일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재즈 연주 쪽을 주로 하고 탱고나 국악 쪽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워낙 연주를 잘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좀 이런 말 하기도 좀 부끄러운 편입니다. 네, 아유 너무 겸손하신데 그 재즈와 썩 그렇게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보면 어디서 농사하다 왔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말투부터 그리고 조금. 아이고, 농사 짓는 분들은요.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거짓말하면은 나라는 망한다. 이게 뭐냐면은 농사하는 분들이 제일 정직하다는 거예요. 땀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농사 짓는 분들이 모든 직업 중에 가장 탁월한 도덕성을 갖고 있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종종 가끔 이제 장에 가셔서 깨 같은 거 이제 사오시고 이러잖아요. 그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그 깨를 파시는데 직접 이게 해오셨다고. 이제 중국산이랑 국산이랑 같이 파시는데 뒤에 이렇게 큰 가마니 같은 데서 꺼내는데 두 개를 같이 꺼내시더래요. 네. 그래서 이쪽에 담으면 국산, 이쪽에 담으면 중국산이 되는 그 현실을 우리 가마니가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이야. 그 차이 아닌가? 하여튼 우리 어머니께서 굉장히 그 현실을 목도하시고 충격을 받으셨던 일이 하여튼 이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정직하신 분들이다. 네.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재즈 연주를 하시고 재즈 연주 중에도 피아노도 있고 악기요? 악기는 그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베이스요. 예. 이 일렉트릭도 하고 이제 콘트라도 하고 같이. 콘트라베이스. 예. 되게 덩치큰 악기. 예, 글쎄. 윤영주 씨가 그것도 하잖아요. 콘트라베이스. 아, 그래요? 예. 그 손가락에 퉁퉁 튕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업라이트 베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우드 베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콘트라 베이스라고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같은 악기인데 이렇게 악기가 예전에는 이런 음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몇백 년 전에는 그 악기 자체를 크게 해가지고 그 소리를 저음을 이래 멀리까지 이래 보내기 위해서 악기 크기가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즈 연주하실 때 이렇게 현으로 켜시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튕기시는 거죠? 보통 클래식 이런 쪽에서는 보통 현으로 이렇게 크게끔 만든 악기인데 재즈 쪽에서는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손으로 이 피치카토라고 하죠. 손으로 이렇게 튕겨가지고 하는 연주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군요. 음악의 특성상 좀 그렇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반달구님이 댓글을 다셨어요. 안 궁금한데. 그러게요. 저는 왜 그런 안 궁금한 걸 지금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졌을까?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재즈 연주하시는 닉네임은 어떻게 되십니까? 닉네임 어떤 걸 말씀하시는 우리 거죠? 그 조합에 그 불가항력이라고 제가 불가항력이요?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특별한 예술 작품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가장 제가 감동을 받는 부분이 보면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슬픈 내용이 있을 때 항상 그럴 때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감동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그 발표한 곡 중에 스페인어로 피스 메이저라고 하고 그 말이 이제 불가항력이라는 뜻이고 그걸 또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불가항력님이 성대가 지금보다 좀 더 늙으시면은 문재인 후보 목소리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거기다 이제 그 임플란트 한 3개 정도 하시면. 근데 생김새도 문재인 후보하고 많이 닮으셨어요. 예.
그렇지요. 아니, 아무리 안 보인다고 이렇게 또 과장을 하셔도. 진짜로. 예, 예. 지금 약간 그 왜 문재인 후보, 문재인 의원이. 문재인 의원 얼마나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죠. 남자답게 생겼고. 잘생겼고, 또, 나도 참 그렇게 늙으면 참 좋겠어. 그렇죠.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다 이렇게 뭐 멋있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추하게 늙는 사람도 있고.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참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도 그 정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정의롭게 살면서 그렇게 또 간지나게 외모를 관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손석희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멋있게 늙었어요. 손석희 그 사장하고 저 문재인 의원하고 불과 3살 차이인 거 아세요? 오. 누가 위죠? 손석희 사장이 아니죠. 문재인 의원이 위인데 그 손석희 사장하고 같은 나이에 분이 박원순 시장 그리고 저 노회찬 의원 전 대표 그리고 그 정봉주 의원의 형인 봉근이 형 같은 나이 다 같은 나이 또래예요. 그 중에서는 뭐 가비 역시 박원순 시장 최고. 정말 한 15년 전부터 이미 그 외모에 다다랐으니까. 네. 하여튼 안 늙는. 15년 전부터 안 늙는. 네. 여튼 하여튼 그런 외모에 가장 지금 가능성이 높으신 분입니다. 진짜요? 이게 사진 찍어 올리고 싶네. 아주 멋지십니다. 네. 자, 오늘 불가항령님과 함께하는 똑똑한 12시. 오늘 퀴즈도 저희가 그 세월호 관련된 문제로 좀 드리거든요. 이번 사고 또 보시면서 느끼신 바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사고는 불가항력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건 분명히 구조할 수 있었고 충분히 군안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자, 오늘 이 불가항령님과 함께하는 똑똑한 12시. 과연 이번 세월호는 어떤 사건이었는지 또 오늘 8개의 퀴즈를 풀어보면서 그 사건의 진실에 조금 더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소식 들었을 때 우리 불가항령님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이게 되게 말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저도 뭐 이전에 뭐 지금 악기 관련해서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수천 명이 되는데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뭔가를 이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 사고 터지고 나서는 저는 바로 그냥 인터넷에 좀 글을 뭐 몇 주간 전혀 쓰는 것 자체도 이게 조심스럽고 이게 내가 말문이 막혔다. 말문이 막혔다. 말문이 막혔다. 맞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정미용 씨는 스스로 이번에 절필을 선언하시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은 사고 이후에 사태 끝나면 또 쓴다잖아. 무슨 절필이야 절필은. 사고 이후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기 힘든 분들이 상당히 개가 뭐를 끊지라는 옛말이 있죠. 뭐 누구를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그 고소 고발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그냥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런 속담이 있다는데 누구를 지칭한 게 아니라. 자, 1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불가항령님 준비되셨죠? 저희 무식이 또 만천하에 또 공개되지 않을까. 저희는 뭐 틀려도 그렇습니다. 큰 부담은 없습니다. 이미 8문제를 다 틀리신 분이 또 나오셨기 때문에 또 그 기록을 깨지 않는 이상은 뭐 그럼요. 문제도 안 됩니다. 한 문제 이상만 맞추시면 개어멈님. 또 이렇게 누굴 특정하시고 그러세요. 개어멈님. 알겠습니다. 개어멈이 퀴즈를 끊지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우리 개어멈님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 문제도 못 맞추셨어요, 개어멈님은요. 오늘 불가항령님 기대하겠습니다. 다 1번만 찍어도 하나는 맞출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알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골고루 번호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찍어주시면 적어도 한 문제 이상은. 1번 문제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이 이 조속한 실종자 수습 그리고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또 청문회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가족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로 아이를 잃고 경황이 없는 중에 진실을 왜곡하고 전 국민 장례 축제처럼 생색을 내는 행태에 엄청난 사기극을 보는 것 같았다. 이게 정말 이 심정, 절절한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특검을 요구를 한 건데,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첫 특검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첫 특검. 이게 특검이란 게 뭐냐면요. 네. 모든 그 기소권, 또 수사권이죠. 이거를 갖는 주체가 검찰입니다. 근데 이 검찰을 못 믿겠어. 그래서 따로 특별 검사제를 그렇죠. 도입을 해서 이 사람에게 기소권을 특별하게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검입니다. 보통 이제 뭐 명망 있는 변호사 등이나 이게 검사 출신 중에 하여튼 괜찮은 변호사들이 보통 이제 그 특검 팀을 맡기도 하고요. 자, 우리나라 첫 특검은 바로 이 사건과 관련된 특검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특검이었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1번 이용호 게이트 특검. 2번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온로비 특검. 3번 대북 송금 의혹 특검. 4번 코리아 게이트 특검. 5번 김대중 납치 사건 특검입니다. 과연 어떤 특검이 첫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던 특검이었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검사가 잘못해도 검사가 수사하게 돼 있으니까 이건 제대로 수사 못한다 해서 특검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검찰이 대통령의 개이기 때문에 이런 개한테 수사를 못 맡긴다 해서 별도의 그 특검으로 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특검이 생긴 경우들이 있었죠. 자, 최초의 특검. 아니, 저는 이게 섭외를 받았을 때 네. 아주 심플하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1번이 지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그 첫 번째 특검이 뭐냐가 질문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예. 힌트 드릴까요? 예. 김대중 납치 사건 특검은 아닙니다. 됐죠, 이 정도면? 얼마를 더 드리면 될까요? 번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자,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결정적인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김봉남이에요. 이분이 나왔죠. 자,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번호 그거를 기억을 하질 못하겠네요. 정말. 네, 찍겠습니다. 예. 4번. 몇 번? 2번. 2번. 오. 2번.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온로비 특검. 자, 그리고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요. 자, 자신있게 맞춰주십시오. 몇 번이요? 네.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이요? 네.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온로비 특검. 좋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여기서 찍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나름 성적을 유지한 이유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성적이 괜찮으셨어요? 예? 성적이 괜찮으셨어요? 아주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한 거에 비해서. 그렇죠. 이때 당시가 아마 유명한 몇몇 사건들이 좀 있었죠. 특히 이제 온로비 특검에서 그때 아마 검찰총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 검찰총장의 부인에게 누가 온로비 같은 걸 했을 때 그 옷이 앙드레김 옷이다, 등등등 해서 그때 이제 앙드레김 선생이 처음 자신의 본명을 전 국민 앞에 생중계했다. 그때가 아마 그 청문회를 청문회 때 했었을 거예요. 예. 청문회로도 이게 규명이 안 되니까 이제 특검으로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청문회 맨날 해봐야 소용없다. 이제 국정조사 맨날 해봐야 소용없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진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인 거다. 이거 말고는 밝혀진 게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하여튼 고 김봉남 선생. 아들이 지금 아마 그 가게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1번 문제 잘 맞추셨습니다. 어떻게 힌트가 좀 도움이 됐습니까? 약간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약간 도움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전부 다 틀린 계엄엄님. 그 기록은 기록은 깼네. 그 기록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니에요, 사실. 자, 세월호가 화물을 더 싣기 위해서 배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수 있죠. 이 적정량의 한 4분의 1 정도만 채운 채 운항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 세월호의 적정 평형수가 2030톤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거 화물 더 싣기 위해서
4분의 1 정도인 한 580톤만 평형수를 채우고 달렸다는 거죠. 이 평형수가 적을 경우에 파도나 흔들림에서 복원력을 상실해서 배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이제 평형수가 충분히 있으면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됩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오뚜기 정확한 표준어 표기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오뚜기 2번 그러니까 오뚜기 그 3분 요리 뭐 그런 거예요. 할 때 그 오뚜기. 이게 계속 그 표준어가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모르는 사이에 계속 변하고 있어서 매년마다 매년은 바뀌진 않아요.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바뀐 적은 없었고. 88년인가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금은 짜장면과 자장면이 둘 다 되는 걸로. 그것도 그렇습니다. 2년 전에 바뀐 예. 거고. 2년 전에. 우리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바뀐 게 아니라고. 예. 너무 그렇게 구박하지 마세요. 지금. 자, 2번 오뚝이 3번 그러니까 오의 시옷 받침입니다. 옷둑이 예, 이거 예문을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4번 오똑이 5번 오또기입니다. 과연 몇 번이 표준어 정확한 표기일까요? 뭐 확실하진 않은데 네. 어린 시절부터 그 상품을 봐온 게 있어서 1번이 아닐까. 오뚜기. 좋습니다. 자, 오뚜기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오뚝이입니다. 오뚝이. 네, 오뚜기처럼 일어서라. 그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오똑이였대요. 이게 모음 조화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오뚜기로 바뀌었고 오뚜기는 말 그대로 그 상품명. 상품명. 그러니까 이런 상품명이 표준어가 아니면은 헷갈리기 쉽죠. 많이 헷갈려요. 요즘 아이들은 침대가 가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들 저는 바다 코코넛 비스켓 있잖아요. 예. 바다 코코넛. 그래서 바다. 버터가 아니라 바다가 표준어인 줄 알고. 그런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바다를 아니 하는 설마 롯데 같은 대기업이 그 표준어를 안 쓰겠는가 막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지 나. 바다 코코넛은 조금 오버인데 어쨌든 이 기업들이 이렇게 좀 정확한 표기를 해야 될 필요도 좀 있습니다. 카레도 이게 커리가 요즘 그 표준어인데. 한글 표기가 커리가 그렇게 되는 좀 신기한 일이죠. 하여간 이 평형수를 안 집어넣은 거는 맞습니다. 자살행위지 자살행위. 그래놓고 이제 평형수 대신 예. 짐만 잔뜩 실은 겁니다. 화물만 3,600톤인가를 실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물 숫자에서 그 물을 넣은 게 아니라 화물을 넣은 거야. 저희 친한 친구가 저런 개그를 하면 저는 바로 때려줍니다. 그렇죠. 정말 어제 나오신 분이 그 갈굼쟁이라는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오늘 좀 계셨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매일같이 저런 그 개그를 듣고 있자면 정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제 방식이 잘못된 건가 하는 어떤 그 가치관의 혼란도 오기도 해요, 가끔. 하여튼 매일 만나시지 않는 게 큰 축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착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만 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김영민 국장이 참 사람은 좋습니다. 자, 3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 불기 2558년 석가탄신일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또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이 법요식에서 한 말씀을 한 건데,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신 후 첫 번째 계율로 이것을 강조했다.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 사회에 경종을 주고 제일 큰 가치로 지켜내라 하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신 후에 첫 번째 계율로 강조한 이것. 1번,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자는 성찰하며 무건 수행해라. 2번, 철면피는 어디도 나대지 말아라. 3번, 생명은 소중하다. 4번,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5번, 무능하고 무지해도 참아라. 상대가 무능하고 무지해도. 자, 이 첫 번째 계율로 강조하신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답을 말하면 됩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이요. 예. 생명은 소중하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어떠세요? 그거는 아무래도 저 기독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답 3번 생명은 소중하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거 교회에서 이런 말 자주 쓰는 목사들은 어떤 경우에 주로 쓰느냐? 이 못돼 먹은 목사들 같은 경우. 잘못을 저지를. 지가 잘못했을 때. 그럴 때는 써먹고 남이 잘못했다. 그럼 뭐 이런 생각을 할 여지도 없이 바로 그냥 출교를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죠. 아니, 사실 저는 TV를 안 보거든요. TV 자체가 없고 뭐 네. DMB 이런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근데 인터넷 그 기사는 뭐 아침에 일어나면 보는데 좀 전에 그 기사를 제가 읽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자, 다행입니다. 3번 문제 잘 맞춰주셨고 생명은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셨다는 거죠? 네. 생명은 소중하다. 예.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발했다. 세월호 참사가. 그걸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뭐 물론 누가 써줬겠지만은. 예. 하도 많이 겪어서 이제 뭐 거의 무감각해지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유체이탈 화법. 정영진 씨는 종교가 뭐예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뭐 여러 번 이제 시도는 많이 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어딘가 이렇게 탁 마음을 맡길 만한 곳을 못 찾았습니다. 종교 행사장은 많이 가봤을 거예요. 그럼요, 많이 갔죠. 예. 무슨 이유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저 그리고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예. 또 우리 호수선여고라고 대전에 있는 그 여고에서 매일 와서 매주마다 한 번씩 와서 공연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율동 같은 게 좀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 때 호수선여고는 교복이 이렇게 나풀나풀한 치마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닌데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했던 기억이 제 얘기 또 괜히 꺼냈나요? 지금 세월호인데. 정영진 씨는 어느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일단 맨 앞자리에 그 믿음이 신실한 친구들과 함께 앉았었죠. 그래요. 아니 그렇게 넘어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자, 하여튼 그래서 종교 혹시 있으세요, 우리? 예. 개신교. 개신교 다니시고. 뭐 직분이 있으신가요? 직분이라고 저는 뭐 직분 이런 걸 솔직히 좀 별로 저는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또 나름대로의 나이 때문에 주잖아요. 나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일을 시키려면 집사의 자격이 되어야 그걸 줄 수 있다는 뭐 그런 규칙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담임 목사한테 받기 싫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집사. 예. 집사. 불집사. 좀 집사가 뭐 다른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 어떤 일 주로 하세요? 뭐 저 주차 관리는 건 아니시고. 근데 동네에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성가대에서 뭐 콘트라베이스도 하시나? 그렇겠네요. 그만큼 이렇게 악기를 갖추고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서 그냥 성가대하고 중고등부 교사하고 그리고 좀 헌금 회계까지도 하고 뭐 이런 또 찬양팀 악기 연주도 하고 일요일 하루 갔다 오시면 아주 그냥 진이 다 빠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안식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쉬고 싶습니다. 네. 네. 안식일이 아니군요. 그날이. 뭐 마음적으로 뭐 쉰다고 뭐 생각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교회 큰 거는 별로 이렇게 썩 땡기진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교회가 커버리면. 부처님 오신 날에 교육을 왜? 자, 4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이게 정말 또 안타까운 일이 새벽에 벌어졌죠. 이 민간 잠수사 이모 잠수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지만 결국 이제 숨졌다고 하죠. 뭐 사인은 아직까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잠수병으로 인한 사고가 아닐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잠수병? 잠수병으로 이제 의식을 잃은 거죠. 왜냐하면 잠수한 지 5분 만에 이제 연락이 두절되고 그때부터 안 됐으니까. 자, 잠수병. 혈액 중에 이 기체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과연 어떤 기체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산소,
2번 이산화탄소, 3번 헬륨, 4번 질소, 5번 일산화탄소입니다. 많아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농도가 짙어진다. 혈액 중 이 기체의 농도가 짙어진다. 다시 한 번만 예문을. 1번 산소, 예. 2번 이산화탄소, 3번 헬륨, 4번 질소, 5번 일산화탄소입니다. 2번이 아닐까요? 2번 이산화탄소. 예. 그렇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질소입니다. 질소. 예. 혈중 질소 농도가 왜냐면 이제 압축 공기가 계속 이제 몸에 쌓이고 하다 보면 인공적인 그렇죠. 예. 오늘 처음 입수했다고 하시던데. 네. 예, 아이고 참 삼가명복을 빕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사실 배 위에서 그러니까 바지선 같은 데서 이제 잠수부들의 건강 체크를 늘 이제 잘 해야 되거든요. 사실 예. 뭐 해경이 됐든 아니면 뭐 지금 주로 맡고 있는 언딘이 됐든 잠수사들의 건강도 꼭 좀 잘 좀 챙겨 주시라 이렇게 늘 저희가 당부를 했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또 벌어졌습니다. 자, 4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시작입니다. 자, 세월호 참사 이게 지금 육사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예비 후보들이 안전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전면에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황식 전 총리도 보면 재난재해에 강한 서울 이게 지금 캐치프레이즈고 취임 즉시 주요 시설물 안전 우려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하고 도시재난 안심 매뉴얼을 제정하며 도시안전 컨트롤 타워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또 이해운 최고위원도 역시 비슷한 안전 관련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운 최고위원이 내놓은 안전 관련 공약 과연 그 제목은 무엇일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안심도시 서울, 2번 재난추방 서울, 3번 인재 제로 서울, 4번 사고 제로, 재난 제로, 5번 안전제일 서울입니다. 요거는 기사를 제가 못 읽어본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문재인 의원이랑 보면 볼수록 닮았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흰머리만 좀 나시면 될 것 같아요. 찍겠습니다. 네, 찍어주시죠. 1번으로 하겠습니다. 안심도시 서울. 예. 그렇죠. 그럴듯하죠. 자,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인재 제로 서울이었습니다. 인재 제로 서울? 예, 인재가 제로인 서울. 또 왜 또 인재 의원 얘기를 아니 인재가 이인재는 아니지. 그렇죠. 예. 사람에 의한 예. 사람으로 인한 재해가 제로 서울인데 그 인재하고 사람 약간 중의적인 또 표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괜찮은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 제로의 서울. 그러네. 인재 상당히 제로 서울. 신뢰가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주나? 글쎄 말이야. 인재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러게요. 천재냐 인재냐 할 때 그럴 때는 그렇죠. 한번 쓰는 거지. 인재를 날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우선 재난, 사고. 재난제로 서울 혹은 사고제로 서울 이러면 좋을 텐데 인재제로 서울 하니까 인재를 다 떠나보내고 그러네. 둔재만 남겨놓는 서울이냐.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외부인이 들으면 그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운 최고위원. 인재가 바로 밑에 없는 모양입니다. 바로 밑에 인재가 없어서 이런 인재제로 서울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세 문제 남았는데 6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 배지에 드디어 한글로 국회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국자 있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국자 빼고 국회라는 글자가 들어갔는데 여전히 국회의원들 반발도 좀 있대요. 반발한 의원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하나는 국회의 오랜 관습이다. 또 하나는 한자가 더 권위 있게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유. 무엇이었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한자로 써야 사람들이 못 알아볼 거 아니냐. 2번 한글로 쓰면 이거 배지 짝퉁 많이 나올 것 같다. 3번 한글 국자를 거꾸로 하면 논처럼 돼서 이거 노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4번 이 배지 달라고 쓴 돈이 얼만데 지금은 안 된다. 5번 한글로 하자는 사람들이 싫다.
무슨 이유를 들어서 이 한자, 그러니까 한글로 바꾸는 거를 반대했었을까요? 야, 이거는 네. 상당히 얼토당토한 게 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네, 저는 5번으로 하겠습니다. 5번. 한글로 하자는 사람 자체가 싫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유시민 의원이 이게 좀 캐주얼하게 입고 온 거 자체가 싫듯이 그냥 한글로 하자는 사람이 싫다. 좋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아니고 한글 국자를 거꾸로 하면 논자처럼 보여서 이게 배지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요. 노는 사람. 그래서 노는 사람처럼 될 것 같아서 싫다. 그래서 한자 국자를 고집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지들이 안 놀면 우리가 알아서 다 대우를 해줄 거를 뭘 그렇게 스스로 찔리니까 이게 싫은 거 아니겠어요? 예. 맨날 노니까. 자, 6번 문제 또 틀리셨습니다. 많이 틀리셨네요. 지금까지. 저는 많이 맞췄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맞춘 게 개엄원보단 많이 맞췄지. 한 문제 나오면서 두 문제. 두 문제 맞추셨네요. 예. 그 개엄원은 몇 배야? 개엄님보다 굉장히 성격이 좋으세요. 예. 저는 문제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잘하고 계십니다. 네. 문재인 닮으신 우리 불가항량님. 자, 7번 곱게 늙으시길 계속 바라겠습니다. 7번 문제 드립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시작된 것 아마 사고 초기에 단원고 학생들 전원 구조됐다. 이 오보 때문이 아닐까. 이게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자, 이번 사고에서 가장 심각한 유언비어라 하겠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됐다라는 유언비어 안 퍼졌으면은 일단 우리 실종자 가족들 멘붕 안 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애들을 구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모든 인력들이 총 동원되고 총 투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도대체 이 유언비어가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게 아직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파악이 안 될까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지금 한겨레 21 보도에 따르면 해경의 이 말이 와전되면서 이게 이제 학생들 전원 구조됐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걸로 지금까지 이제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그러니까 해경의 어떤 말이 와전이 된 걸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성이 전시인 사람과 원시인 사람이 구조가 됐다. 그래서 전원 구조됐다. 자, 저 한심한 표정. 이 보기를 과연 누가 냈을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수밖에 없는 이유.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김영민 PD.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아까부터 이렇게 저도 상당히 생활 속의 개그를 즐기는 편인데 스타일이 요 정도 스타일이구나. 정말 그러니까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수준이란 말씀이 더 적합할. 딱 이 정도 수준인 사람이구나. 성이 전시인 사람과 원시인 사람이 구조됐기 때문에 전원 구조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생활이 무료할 때는 저 정도 개그는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료할 때만 필요한 사람. 자, 2번 보기입니다. 전원 구조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전원 구조될 것이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와전되면서 전원 구조됐다 이렇게 이제 갔다는 거죠. 3번. 구조된 사람이 죄송합니다. 구조된 사람이 물 한 잔 마시고. 문제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구조된 사람이 전원, 즉 논밭에 수용됐다. 이겁니다. 전원 아시죠? 네. 전원에 생활할 때 논밭에 수용이 됐다. 구조된 사람이 논밭에 수용됐다. 그래서 전원 구조가 됐다. 3번. 이것도 이게 그럼요. 이 문제 자체가 김영민 PD 문제예요. 예.
4번 전원이 두절됐다라는 말이 전원이 구조됐다로 잘못 와전됐다. 5번 누가 농담으로 그 큰 배에 실렸는데 구조가 안 되겠나 한 말이 이 전원 구조된 걸로 이게 와전이 됐다입니다. 5번이 어떻게 된다? 5번이 누군가 농담으로 그 큰 배에 실렸는데 구조가 설마 안 되겠나 이렇게 한 말이 전원 구조된 걸로 이렇게 와전이 됐다는 거죠. 자, 과연 몇 번일까요? 2번하고 5번이 조금. 2번과 5번. 전원 구조될 것이나 의지의 표현. 그리고 전원 구조가 안 되겠나? 이렇게 한 말이. 좋습니다. 몇 번일까요? 그 중에? 저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 전원 구조될 것이나 의지의 표현. 논밭에 수용된 건 아닌 것 같으세요? 전시인 사람, 원시인 사람, 이건 아닌 것 같으시고. 네, 좋습니다. 자, 정답 2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전원 구조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야, 맞추고 나서도 참 허무하네. 그렇죠. 7번 문제, 김영민 PD의 오늘, 굉장히 준비 많이 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뭐랄까요. 음악으로 치면 거의 피날레를 마지막 문제에서 날리신. 예, 뭐 사실 이제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문제 푸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혹은 뭐 친구분이나 누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없고요. 네. 좀 우리 사회가 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좀 자기의 맡은 바일을 그냥 잘 하는 그것을 가장 큰 가치로 좀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고생해주신 불가항령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